네, 안녕하세요. 업계인이 알려주는 금융지식 백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출자금, 그리고 출자금을 가입할까 말까 결정하게 되는 혜택 및 기준 등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 또는 적금 등을 하러 가면 직원이 혹시 출자금을 가입할 건지 물어봅니다. 이제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 출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협자로 끝나는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농협, 수협, 신협 이런 협자로 끝나는 이 협이 협동조합의 약자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즉 회원조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회원조합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총 5개 있고 그 금융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라는 말은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자금을 출연시키는 걸 말하는데 주식의 주주 개념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출자는 멤버십 가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백화점 이용할 때 멤버십 가입하고 이용하면 혜택 많이 받잖아요. 이제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이 멤버십으로 가입할 때 가입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출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입 금액은 한 좌라는 최소 단위로 가입하면 되는데 만약에 해당 금융기관 한 좌에 5,000원이다. 그럼 5,000원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한 좌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관할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거나 생업을 종사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가입 금액은 연회비나 기부금이 아니기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혜택이나 유의사항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금 혜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우대 저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참고로 세금 우대 저축은 2015년에 폐지된 세금 우대 종합저축과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세금 우대 저축, 말 그대로 세금을 우대해주는 저축이죠. 시중은행에는 없는 상품인데 세금 우대 저축은 아까 설명드린 협을 포함하여 끝나는 총 5개의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1인당 3천만 원 한도의 제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금 적금할 때 세금을 공제하잖아요. 그걸 엄청 적게 공제하는 거죠. 1.4%만.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받는 이제 적금이나 예금의 이자가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시중은행에서 만약에 세금을 15,400원 공제한다고 한다면 출자금을 가입하게 되면은 10만 원 중 1,400원만 공제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죠. 그렇다고 이게 농협 3천만 원, 신협 3천만 원, 새마을금고 3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 금융기관 통합한도로 적용되니까 주거래 금융기관 위주로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일몰 기한이 한 번 더 연장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꽤 오랫동안 항상 연장되었던지라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배당소득, 이제 비과세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해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2020년 1월 1일에 특정 금융기관에서 출자금 1,000만 원을 가입했는데 2021년 배당률이 만약에 5%다라고 가정을 하면 50만 원을 이자로 받는 거죠. 근데 이 이자는 세금을 하나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죠. 게다가 활동에 따라 이용고 배당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혜택입니다. 이게 상호금융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 면제 구간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서는 회원에 한해서 대출 금액 1억 원까지 인지세를 면제해 줍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대출 시 금리 혜택 우대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혜택입니다. 내가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이 될 경우 일부 조건을 더 충족 시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각종 회원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 할인이라든지 회원 한정 특판이라든지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각종 혜택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얘기만 들어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은 예금, 적금, 대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검색 포털 사이트에 적금 계산기 또는 예금 계산기를 검색하고 세금 우대를 선택한 후 받는 이자 금액이 이제 출자 한좌 금액을 상회한다면 그때 출자금은 가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탁금 1천만 원을 1년 가입했을 때 연 이율이 2%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중은행 과세로 할 경우에는 받는 이자 금액이 1,016만 9,200원, 세금은 3,800원을 공제하는 거고요. 세금 우대로 할 경우에는 1,019만 7,200원, 세금은 2,800원만 공제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해당 금융기관의 출자금 가입 금액이 5,000원이다. 그러면 아무 따 가입하는 게 당연히 좋죠.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출받으려는 상호금융권에서 출자금을 가입하라고 한다. 가급적이면 가입하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지세 면제, 그리고 우대금리 혜택, 특히나 우대금리 영역은 대부분의 상호금융권이 전산의 회원 유무를 반영합니다. 다만 출자금 한좌 이상을 가입시키려고 한다면 구속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좋아 보이기만 하는 이런 출자금에도 단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자 보호입니다.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예금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에 설명한 것처럼 출자금은 자본금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이 결손금 발생 시에 감액될 수도 있고 만약 청산을 위한 해산 시에 손실보전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망하면 해산, 신설합병이 아닌 흡수합병 형태로 규모가 커지는 상태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경영공시 자료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자산 규모가 큰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상호금융권 자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 즉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호금융권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 연월일 이후 가입한 출자금은 탈퇴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결산총회 확정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네,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2020년에 출장을 만들었다가 2021년도에 해지를 한다. 그러면 2022년, 그 다음 연도죠. 2022년도에 이 출자금을 돌려받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묶인다는 거겠죠. 물론 환급 유보금에 대해 지연보상 이자를 지급해주지만 급전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해 직전 연도에 해지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기준이든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금융기관마다 환급 유보가 되는 시기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단이 있는 출자금. 대부분의 경우 가입하는 게 이득이겠지만 사람마다 금융소비 습관이 다르기에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것. 지금까지 출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